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왠지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의 유래를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빙계사신. 이 말의 원조는 중국의 고사성어 빙계사신이에요. 직역하면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 즉 암탉이 우는 걸 말해요. 이 말은 사기와 한서에 모두 등장해요. 특히 은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비유로 쓰였죠. 그 당시 새벽을 알리는 건 수탉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암탉이 대신 운다는 건 자연의 질서가 어그러졌다는 뜻, 즉 본래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질서가 뒤바뀌면 사회가 흔들린다는 경고의 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암탉의 울음을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던 거죠. 잠깐, 스톱. 그럼 암탉은 진짜 안 울까? 사실 암탉도 낮이나 밤에 울 수 있어요. 다만 수탉보다 울음소리가 훨씬 작고 횟수도 적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 한국 속담. 이 말은 조선 후기 유교 문화가 강해지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중국의 유교 경전과 함께 빙계사신이라는 말도 함께 전래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식 속담으로 바뀌었죠. 동국세식이나 조선속담집 같은 책에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조선시대엔 유교적 가부장제, 즉 남자는 박, 여자는 안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속담의 해석도 점점 바뀌게 됐어요.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대신 나서면 집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살림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로 굳어졌죠. 3. 암탉. 그럼 왜 하필 암탉일까요? 고대 동아시아에서 닭은 굉장히 상징적인 동물이었어요. 수탉은 태양과 질서를, 암탉은 어둠과 내부의 영역을 상징했죠. 그래서 수탉은 밖에서 새벽을 알리고 암탉은 안에서 알을 낳으며 생명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즉, 울지 않아야 할 암탉이 운다는 건 역할이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경고였던 거예요. 이건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질서 개념이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이 상징이 점점 여성은 나서면 안 된다는 쪽으로 왜곡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원래 의미가 변질된 거고 처음부터 여성을 비하하려고 만든 말은 아니에요. 4. 현대시선. 오늘날 이 속담은 그대로 쓰기엔 좀 불편하죠. 사회 구조도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본래의 뜻을 보면 각자의 역할을 지키자,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온다는 경고의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아니라 리더의 책임이나 역할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말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말의 원조는 중국 고사성어 빙계사신. 조선시대 유교 문화 속에서 해석이 바뀜. 암탉이 울면 역할이 바뀌었다는 상징적 경고. 본래 의미는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온다. 결국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도 아니고 여성 비하도 아니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 역할을 고정하는 쪽으로 왜곡된 거죠. 속담에는 유래가 있습니다.